양서방, 지금 자네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사실 내가 언제 건강이 더 나빠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민이 좀 많네. 병원 일을 내가 꾸준히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다고 편히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만. 내가 대표 자리를 계속하긴 어려우니 양서방이 공동대표로 병원 일을 도맡아 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아버님 쾌차하시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문제없이 잘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대표 자리라는 게 아버님이 그냥 주신다고 해서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병원 대표 자체가 아버님이시다 보니까 서류나 이런 걸 작성하거나 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아버님이 쾌차하시기 전까지 제 단독 대표로 운영하시는 건 어떠신지요? 아, 그런가? 그 부분이라면 내가 자세히 신경을 못 썼네. 그래도 병원에서 대표원장으로 나랑 자네가 있으면 자네 혼자만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구먼. 그럼 자네 단독으로 대표직을 갖는 게 낫다는 소린가? 어쨌든 나도 잘 알아보고 서류 정리도 조만간 하지. 양서방, 잘 부탁하게나. 그래도 내가 몇십 년 운영하던 병원인데 자리를 이렇게 비우게 되어서 아쉽구만. 내가 쉬는 동안 열심히 몸 관리해서 다시 돌아가야지. 물론 그러셔야죠. 제가 병원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아버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거예요. 아버님은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 회복하는 데 집중하세요. 병원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하겠습니다. 아빠, 그래도 아빠, 서류 정리는 아직 좀 이른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병원은 아빠 보고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대표가 바뀐다고 하면 소문도 금방 나고 그러지 않겠어? 나는 그런 게 너무 걱정되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병원에서 아빠 많이 아프시다고 소문났다고 하지 않았어? 어차피 남편도 아빠한테 병원 일 보고도 해야 하니까 대표 자리까지 다 정리하지 않는 건 어때? 당신이 뭘 몰라서 그렇지. 병원에서도 행정 처리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 공동대표면 동의서도 계속 써야 하고 매번 아버님 대리인으로서 서류 정리하고 행정 처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차라리 아버님께서 신경 안 쓰시고 건강 챙기는 게 낫지. 내가 아예 대표직 갖겠다는 게 아니라 임시로 바꾸는 거야. 나중에 아버님 건강 되찾으시면 다시 드리면 되는 거고. 아버님, 저도 뭐 공동대표 괜찮습니다. 전 그냥 병원 행정 처리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아빠는 남편을 전적으로 믿으셨고 대표 자리까지 바꾸겠다며 말을 하셨지만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에 공동대표를 우겼고 결국 제 뜻대로 아빠와 남편이 공동대표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남편이 대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너무나 기뻐하셨죠. 아이고, 장한 우리 아들. 드디어 병원 원장이 되는구나. 너무 장하다. 네 장인 아프기 시작하면서 온통 병원 일은 우리 아들 차지가 되니 너무 힘들겠다. 안쓰럽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원장 자리 내어주니까 야속했던 마음이 좀 풀리긴 하는구나. 수희, 너도 남편한테 잘해라. 장인 아프면서 그 뒷정리 다 우리 아들이 한 거 아니니? 네가 잘해야지. 엄마, 이제는 엄마도 고생 끝이야. 내가 대표 원장이니 엄마도 이젠 고생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 이게 다 엄마 덕이야. 언제 엄마한테 보답하나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보답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 장인어른 아프시고 난 후에
나도 정신없어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바빴던 보람이 있어. 아직 공동대표라서 약간 그렇긴 하지만 뭐 이렇게 차근차근 시작하는 거지. 그래. 어차피 수희는 외동딸이니 결국에는 우리 아들이 받는 거겠지 뭐. 어쨌든 대표원장 되었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수희 너희 아빠는 좀 어떠시니?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 다시 병원 일 하시기는 힘드시겠지? 차라리 잘 됐지 뭐. 이참에 병원 우리 아들한테 다 넘기고 은퇴하시는 건 어떠시니? 너희 엄마랑 같이 여행 다니시면서 쉬시는 게 낫지 않아? 병원 남줄 것도 아니고 일찌감치 사이한테 주라고 하고.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빠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뭘 물려주라는 거예요? 지금 아빠 잠깐 아프신 거예요. 다시 건강하게 일어나실 거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남편도 지금 잠깐 대표원장 자리하고 있는 거지. 아빠도 아직 대표원장이에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하죠. 어머머,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서운하다는 거야? 그냥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좀 쉬시라고 한 것뿐인데 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니? 아무튼 고생하고 있는 건 우리 아들이고 솔직히 이제는 아들 보고 오는 환자들도 많잖니. 아버님 연세도 있어가지고 병원 오는 사람들도 애초에 말이 많았잖아. 이제는 좀 젊은 피로 병원 바꿔야 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너는 남편이 잘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빠 하고 있어? 어머님, 그 병원 아버지가 20년 넘게 운영하셨던 곳이에요. 그 기간 동안 꾸준히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남편에게 물려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그랬을 경우고요. 아빠 괜찮아지시면 다시 병원 일 보신다고 하시는데 어머님은 마치 다시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잖아요. 시모는 은근히 아빠가 돌아오지 않기만을 바라는 듯 했습니다. 그런 시모의 속셈을 알고 있었던 저는 정성으로 아빠를 간호했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지만 제 바람과는 다르게 아빠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아빠는 다시 못 일어나시게 되었어요. 아빠의 장례가 치러지고 저와 엄마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슬픈 표정이었는데 유독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는지 시시덕거리면서 즐겁게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장례가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20년 동안 아빠와 일을 하셨던 간호사 선생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해오셨고 병원에 빨리 와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하셨습니다. 병원에 급하게 찾아가 보니 내부부터 밖까지 싹 바뀌고 있었죠. 병원 간판은 아빠의 이름에서 남편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간호사들마저 그동안 일하던 간호사들은 모두 해고하고 다른 사람들로 고용할 것이라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당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누구 허락받고 병원 간판을 바꾸는 거냐고. 지금 제정신이야? 아빠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병원 간판을 바꾼다는 게 말이나 돼? 당신 진짜 뭐 하는 거야? 해도 너무한다 진짜. 장례식장에서도 당신이며 당신 식구들이며 내내 시시덕거리면서 말했던 게 이런 거였어? 이런 것 때문에 당신 그렇게 신나 있었던 거니? 아, 그럼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계속 병원 운영할 거야? 당신이야말로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해야 할 일은 해야지. 병원에서 아버님 기리기라도 할 거야? 아버님 돌아가신 게 그렇게 슬프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슬퍼해. 여기에서 이렇게 난리 피우지 말고. 뭐? 누구 맘대로 병원 간판을 바꾸는 거야? 그리고 간호사들도 왜 당신 마음대로 자르는 건데? 20년 동안 아빠랑 같이 일했던 분들이야. 다 실력 있으신 분들이고 하루아침에 그냥 간두라고 하는 게 지금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당신 아빠 돌아가셨다고 당신 여기 병원 대표라도 되는 줄 알아? 당신이야말로 헛짓거리 하지 말고 당장 그만둬. 다 절차라는 게 있는 거야. 참나, 뭘 모르는 건 당신이지. 당연히 공동대표에서 아버님 돌아가셨으니 이제 내가 단독 대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단독 대표로 있었어. 이거 왜 이래? 뭘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그리고 당신은 남편이 잘 되는 게 그렇게 꼴사납니? 내 앞길에 거리적대지 말고 좀 꺼져. 공동대표하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것도 재수 없었는데 끝까지 재수 없어가지고 채! 남편은 제가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다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나듯이 나온 저에게 남편은 이혼 소장을 보내왔죠. 소장을 받아들고는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이혼 청구는 저와 친정 식구들의 부당 대우로 인한 것이었어요. 교모하게 증거들을 짜집어 제출을 했는데 마치 저와 부모님이 남편을 괴롭혀왔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혼을 청구하자마자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와 조롱하기도 했어요. 그 잘난 콧대 아직까지 살아있나 어디 한번 보자. 지금까지 그렇게 우릴 무시하더니만 네 잘난 아비 죽고 지금까지 그 꼴을 좀 봐라. 네 엄마는 뭐 할 줄 아는 게 있긴 하니? 그러게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네가 바짝 엎드려서 시댁에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어? 우리 아들이 참다 터뜨린 거야. 그러니까 네 업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그 말씀 하시려고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제 업보라고 하셨어요? 지금 전화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 그대로 당신 아들한테 전해주세요. 그 병원 정말로 당신 아들 병원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착각 속에 살고 계시네요.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뻔뻔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돈이 없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성이 부족한 건 용서가 안 되네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네가 뭘 참아왔다는 거니? 지금껏 네가 하고픈 대로 다 하고 살았잖아. 그렇지 않고서야 바득바득 공동대표를 올리고 네 아비 뒤처리 우리 아들한테 하라고 시켰겠니? 네가 뭔 말을 하든지 어차피 법원에서는 다 알아서 처리해 줄 거야. 나중에 결과 듣고 땅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사과해. 그럼 좀 봐달라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말해줄 테니까. 사과는 당신네들이 해야 할 겁니다. 아마 며칠 후에 당신들도 소장 받을 거예요. 그거 받아들고서 후회나 하지 마세요. 당신들이랑 한마디 말도 섞고 싶지 않지만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노력해왔던 게 헛수고라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지만 제발 주제를 알고 사세요. 저는 그동안 남편과 시댁이 해왔던 만행을 모두 까발렸습니다. 남편은 아빠가 자리에 눕고 난 후에 인감도장을 가지고 행정 처리를 해왔었죠. 그렇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동의 없이 단독 대표로 전환을 했던 것이었고 사업자 명의도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20년 넘게 일을 했던 간호사 선생님은
그동안 남편과 시모가 병원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증언했는데요. 이에 대한 자료도 모두 확보를 하고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횡령으로 고소를 하고 저는 시댁 식구들의 부당 대우 등을 토대로 역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사문서 위조와 횡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혼인 파탄 사유가 남편에게 있었으므로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습니다. 시모 역시 횡령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죠.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병원을 처분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받게 된 지분은 위자료 벌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남편은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거기다가 이 사실이 동문회에도 알려지게 되면서 남편은 거의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해왔어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알량한 내 욕심 때문에 우리 관계가 망가진 것 같아서 죄책감이 커. 아버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어머니께도 너무 죄송하고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내가 아버님 이름으로 병원 오픈할게. 당신 아버님 지분으로 받은 자금 있지? 그거 나한테 투자해줘. 그걸로 내가 열심히 병원 운영해서 당신이랑 어머님 내가 책임질게. 헛소리 좀 작작해. 이미 한번 뒤통수 친 사람을 뭘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야?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아빠 인감도장 사용해서 병원 한번 차지하려고 했나 본데 그때 그렇게 난리를 피웠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였니? 내 앞길 막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사람은 어디 갔니? 헛소리 하지 말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 왜 그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내가 잠시 대표 자리에 눈이 멀어서 그랬던 거야. 근데 이렇게 시간 지나고 보니까 내가 미쳤었던 것 같아. 내가 잘못했어. 내 과오는 당신한테 보답하면서 더 뉘우칠게. 당신 나랑 이혼하고 어떻게 어머님이랑 둘이서 살 거야? 당신 평범한 직장인이고 어머님은 평생 전업주부셨잖아. 당신 월급으로는 생활도 어렵지 않아? 내가 책임질게. 엄마랑도 영큰껏 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착각하지 마. 당신이랑 살기 전에도 난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았어. 부모님 도움 없이도 잘 지냈다고. 내가 당신 없이 못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단단히 착각하면서 살고 있나 본데 오히려 당신이 없으니까 맘 편하고 속 편해.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살았는지 너무 의문이야. 이렇게 통화하는 것조차 역겨우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 남편의 만행이 동문회에 소문이 나면서 거의 퇴출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이고 저에게 연락도 오고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간 남편과 시댁이 해온 만행을 생각하면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시모와 남편은 그동안 병원 돈으로 생활비며 사치며 펑펑 써왔었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면서 전보다 더 고달파진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은 의사로서 취업도 제대로 되지 않는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래도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생각이 들었네요. 요즘은 엄마랑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니 평생 일만 하셨던 아빠가 너무 그립네요. 아빠가 계셨다면 정말 행복하게 여행을 다녔겠다고 아쉬운 생각이 들지만 그곳에서는 아픈 고통 없이 편히 쉬고 계시겠죠.